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절대로 가는 길. 텍스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이재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관한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두 번째로 이자 부담 없이 대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증여공제 금액은 증여자, 수증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경우 수증자 본인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요. 그럼 부모님한테도 5천만 원 받고 조부모님께도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이라고 했는데요. 5천만 원의 한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주시는 금액을 합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네, 증여공제표를 보시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룹당 공제 한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 18세의 어머니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만 19세 이후 조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추가된 공제가 있는데요. 바로 혼인출산공제입니다. 혼인 전후 2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요. 요즘 고등학생 부모가 많아지다 보니 미성년자도 1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생애 한 번만 가능하므로 여러 번 출산을 하거나 결혼을 하여도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계 존속, 즉 자신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만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리를 하면 출산 또는 혼인을 한 경우 미성년자는 1억 2천만 원까지, 성인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인 2천만 원과 5천만 원은 10년마다 갱신이 되어 새로이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혼인 및 출산 공제는 생애 한 번, 1억 원까지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네, 배우자와 합산할 경우 각각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으니 가구당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게요.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였고요.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우 1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 금액은 수증자의 나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시부모님 또는 장모님, 장인어른도 기타 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부부가 되어 가족들로부터 영끌하여 증여를 받는 경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이 부부는 성인이며 10년 이내 증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3억 2천 아닌가요? 오, 맞습니다. 각각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 기본 공제와 1억 원의 결혼 공제, 기타 친족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게 되어 1억 6천만 원씩 받게 되므로 총 3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집값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여전히 집을 구하기 어려운데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부담이 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여를 하고도 여유 자금이 있어서 더 지원을 해주고 싶을 때 일정 금액까지도 무이자 차입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세법에서 조금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전을 대여할 때 4.6%의 이자율로 1천만 원의 이자에 미달하면 무이자로 빌려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금전 대여에 해당하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에 반드시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려면 대여금이 약 2억 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2억 원의 4.6%가 약 92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 무이자 대여받고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이자로 받을 경우 이자가 합산되어 1천만 원이 넘어서 세금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본인과 배우자 각각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씩 무이자 대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터넷에 있는 아무 양식이나 작성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환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상환하기 시작해서 월에 얼마씩 언제까지 상환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잘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양가, 직계 존속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증여받는 금액 3억 2천에 무이자 차입금 4억 원, 합계 7억 2천만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부동산 전세 또는 매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금이 하나도 없이 증여받거나 금전을 차입하는 걸 설명드렸는데요.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이기 때문에 추가 증여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부모님의 자금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0%를 굉장히 낮은 세율로 보거든요. 맞습니다.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면 자금 계획표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심스러운 자금 출처 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구입에 있어 확실한 자금 출처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자금이 부족한 경우 우회하지 말고 조금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확실한 게 좋습니다. 저도 최근 자금 출처 조사 대응을 했는데 방어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출된 금액은 정확하게 보이는데 출처가 불투명하니 결국은 증여,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출 누락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인 자산과 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세무사님, 혹시 확실하게 증빙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저는 금전 차용증과 관련하여 꿀팁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보통 가족 간에 금전 대여하고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공증은 절차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증 대신 우체국 내용 증명으로 가름을 하거든요. 과세당국은 실제로 금전 차용증이 과거에 작성되어 상환되고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내용 증명만으로도 충분히 과거 작성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하니 차용증 작성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꿀팁이네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지엽 세무사입니다. 박지은 세무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